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신시내티의 세인트루이스 더블헤더 1차전입니다. 원래 어제 이제 그 팔란테가 아니라 레히가 선발이었는데 1차전에는 팔란테가 나온다고 하네요. 나는 사실 뭐 그냥 업그레이드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신시내티가 오늘 홈구장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잖아요. 이 구장은 홈런파크 팩터가 굉장히 높다. 근데 그런 와중에 팔란테는 그래도 땅볼 투수거든요. 땅볼 유도비율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많이 쳐맞더라도 사실 홈런은 많이 안 맞는 게 있는데, 근데 올 시즌은 사실 홈런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긴 합니다. 꽤나 맞고는 있지만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저는 레히나 팔란테가 나오나는 세인트루이스가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는 뭐 맥그리비도 털렸고, 딱히 뭐 레히나 팔란테가 엄청 못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좋은 날도 있고 최근에 폼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어제도 패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가 그냥 좀 안 좋아 보인다, 대놓고 안 좋은 시즌이고 마이애미에서도 버려졌는데 신시내티 오자마자 첫 경기 때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동안 못하다가 한번 잘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경기가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역시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너무 별론지라 저는 뭐 팔란테를 기용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홈런 구장에서 땅볼 쳐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다 그렇게 느끼지만은, 더 넓게 봤을 땐 세인트루이스 빠따를 계속해서 못 믿겠다고 했었거든요.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좀 잔잔해졌다 이런 얘기를 어제 계속 했었가지고, 딱히 뭐 세인트루이스 옆에 볼 만한 근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거는 순전히 패덱을 의심하면서 세인트루이스 쪽을 보는 건데, 패덱도 지난번 경기 잘해버려서 딱히 막 이런 근거가 빠방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런 경기네요. 언더오버는 한쪽은 되게 오버하고 한쪽은 좀 언더가 많은 구도인데, 난 그냥 세인트루이스가 못 치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것도 언더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 대 템파베이입니다. 라이언 웨더스랑 라스무센인데, 일단 웨더스 나쁘지 않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좀 3런 하나 맞아서 그때는 또 많은 이런 좀 피안타도 있었고, 그전에는 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일단 이닝 소화라던가 그런 게 아쉬운 면모가 좀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올 시즌 좀 안 좋은 시즌 같기는 해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뭐 제구라든지 특히나 홈런 같은 게 좀 늘어난 부분들, 이런 게 좀 아쉬워. 원래 이닝 대비 좀 컨택을 많이 안 맞는 그런 유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WHIP가 원래는 되게 좋다가 지금은 조금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스무센이 양키스한테 엄청나게 강해요. 자, 라스무센은 여태까지 같은 지금까지 양키스를 좀 많이 만났는데 98번의 타석에서 피안타율이 112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뭐 제구 같은 것들도 좋았고 장타도 많이 안 맞아가지고 양키스한테 특히나 매우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지한테도 매우 강했어요. 13타수 1안타밖에 안 맞았고, 볼피한테도 좋았고, 벨린저한테 11타수 2안타면 괜찮죠. 그나마 요즘 잘하고 있는 골슈한테 약간 약하다든지, 그리고 그리샴한테도 조금 맞은 게 있는데, 어쨌든 장타 허용률 같은 게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에런 저지가 너무 못한다. 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살폈는데, 최근에 한 11경기 정도? 이 기간 동안 그냥 뭐 장타 생산력이 아주 떨어지고 오피스도 4%밖에 안 됩니다. 에런 저지 치고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여가지고 요즘에 4경기째 지금 안타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볼넷 출루 같은 게 괜찮긴 하지만은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템파베이가 저는 어제 뭐 홈에서는 되게 셌다가 원정에서는 좀 요즘 좋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이겼습니다. 라스무센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맞대결도 좋고, 그냥 이렇게 기록 자체가 매우 좋아요. 양키한테 8경기 뭐 불펜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1.03으로 좋았다. 이닝도 뭐 불펜 경기 빼고는 괜찮게 먹었었고, 더구나 양키스가 이제 좀 상단에 위치한 팀 치고는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1승 9패로 리그 꼴찌 수준이에요. 강팀인데 강팀한테 약한 팀이고, 템파베이는 이제 저한 투수를 만났을 때 12승 2패로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좀 아구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템파가 저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이런 데선 좀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에 폼상으로는 템파베이를 딱히 뭐 흠잡을 게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템파베이 쪽이나 뭐 오바, 이거 오바 보는 건 나는 라스무센도 요즘 좀 안 좋다고 느껴서 보는 건데, 차라리 뭐 템파베이 역배 도전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템파베이가 그동안 언더가 되게 강했다가 요즘엔 좀 오바도 많이 나거든요. 라스무센이 조금 저는 애매해 보이긴 해서 오바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C컵 대 휴스턴입니다. 콜린 레이랑 덩카이웨이고, 덩카이웨이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오늘 휴스턴이 좀 불펜 소모도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인데, 뭐 지난번에 얘가 나왔을 땐 그날 디그롬이랑 붙었거든요. 그날 휴스턴이 디그롬을 뭐 홈런 4개 뽑아내면서 아주 패었는데, 근데 뭐 덩카이웨이도 저번에 5이닝 정도로 괜찮게 했었어요. 볼넷 4개나 있지만은 뭐 거의 안 맞았다. 또 이제 휴스턴이 그날은 브라이언 킹이라든지 뭐 아브레오 이런 애들도 많이 썼는데, 어제 좀 소모가 있었습니다. 저번처럼 불펜이 아주 잘 굴러가진 않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지금 시카고 컵스가 너무 못 치기는 해요. 얘네들도 지금 오피스 상위권에서 같이 좀 이제 자빠지고 있는 그런 시기처럼 보이는데, 휴스턴도 비슷하거든요. 두 팀 다 최근에 해봤다가 좋지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어제 또 이제 뭐 아리게티가 좋은 투수니까 감히 제가 좀 이제 언더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지만은,
어제는 또 이제 바람이 많이 막아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어제는 바람이 역방향으로 좀 세게 불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휴스턴이 리글리 필드에서 이긴 게 이게 뭐 13년 만의 승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휴스턴이 여지껏 리글리에서 잘 못 이기다가 어제 이겨낸 게 있다. 그건 이제 아리게티가 좀 퀄리티가 있는 투수고 오늘 덩카이웨이는 그렇게 막 믿을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지금 시카고 커스 빠따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휴스턴 역배나 뭐 언더 뭐 이런 거 보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애들 봤을 때 사실 뭐 선발상으로는 그런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휴스턴의 불펜 리스크도 오늘은 좀 나올 만도 하고. 그 다음에는 토론토 대 피츠버그입니다. 코빈이랑 스킨스고, 뭐, 코빈을 올 시즌 뭐 나쁘진 않지만은 저는 작년보다도 출발이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너무 못했었는데, 텍사스나 토론토 거치면서 조금 좋아졌지만은, 저번 경우도 뭐 4이닝밖에 못 견디고, 많이 좀 이제 출루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본인이 출루시키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실점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닝을 많이 못 먹었다는 거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스킨스는 저번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였잖아요. 그 경기에서 사실 휠러가 판정승을 했었죠. 스킨스가 괜찮게 막다가 5회 좀 뽀록성 타구에 실점을 많이 했었고 6회 때도 좀 많이 허용을 하면서 좀 이제 내려가는데 이후에 또 불펜이 또 그르쳤다. 그래서 파워볼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WHIP 1등에다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원래부터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토론토가 너무 못 치거든요. 토론토에 이제 보통 주전들을 많이 먹는 뭐 이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OPS가 이렇게 있어요. 최근에 그냥 뭐 몇 경기 정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데 OPS가 지금 불개주는 506이고 그 다음에 오카모도 한창 잘하다가 지금 413입니다. 그 다음에 히메네즈도 지금 토론토에서 꽤나 타점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OPS가 511밖에 안 돼요. 스프링어도 578 좋지 못하고 뭐 슈나이더도 안 좋길래 그냥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지금 타율이 1할 때거든요. 이렇게 너무 못 쳐. 그나마 뭐 어니 클레멘트나 바쇼 뭐 이 정도만 치고 있는데 토론토 바다가 너무 일을 못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지금의 스킨스라면은 토론토를 조금 더 말릴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제가 토론토가 리그에서 삼진이 가장 적다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버바 챈들러도 삼진 많이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스킨스는 원래부터 뭐 삼진 잘 나는 유형이고 좀 더 뭐 편할 수도 있겠다. 어제 뭐 토론토가 딱히 뭐 삼진에 대한 강세를 보이지 못했으니까 선발 차이도 많이 나고 거슬리는 거는 피츠버그 역시 좌완 상대로 원정일 경우 이런 때 조금 못 친다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토론토보다는 빠따가 낫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토론토는 뭔가 저득점 양상으로 뭐 승리해내는 이런 그림들이 조금 최근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스킨스를 믿고 갈 만한 경기다.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츠버그가 못치면 저는 7.5 기준의 언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스킨스는 1인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볼티모어 대 디트로이트, 브랜든 영이랑 발데즈인데 사실 브랜든 영은 저는 아직도 파악이 좀 안 돼요. 저번에는 제가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는 조금 그래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홈에서도 양키스한테 조금 잘하더니만 워싱턴 원정 가가지고 좀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게 있었습니다. 공도 많이 던지고 볼넷도 주고 해가지고 그냥 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딱히 뭐 믿을만한 그런 선수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워낙에 볼티도 지금 선발 판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쓰고 있는 중인 거고 자 프레버 발데즈 영입했지만 지금 4.58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좀 좋지 못한 게 많이 보입니다. 원래 홈에서 조금 더 뭐 좋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안 보여요. 오히려 뭐 원정 경기에서 조금 더 1인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은 그냥 대놓고 프레버 발데즈는 저는 하락세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 대부분의 여러 뭐 2차 지표나 이런 거 상으로 빨간색이 좋은 거고 파란색이 안 좋은 건데 얘가 이제 한창 잘하던 막 20년대 초반 이때는 다 괜찮게 찍혀요. 뭐 대부분 구종들이 뭐 이렇게 좋고 막 이랬었다가 이게 한 23년 후반기쯤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작년에는 전반기 때 안 좋다고 후반기 때 조금 회복한 시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이런 거랑 함께 이 친구가 자랑하는 구종 싱커랑 커브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땅볼 유도 비율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싱커, 커브, 체인지업 이 삼신기가 원래는 고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싱커나 커브 이런 공들이 전부 다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냥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자신감이 있었던 이런 뭐 땅볼 유도 비율 이런 거는 여전하지만은 배럴 타구에 대한 이런 거나 타구의 속도에 대한 억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고 삼진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좀 저조한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구수도 많아지고 제구도 좀 망가진 게 있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발데즈가 좀 안 좋은 시즌처럼 보이거든요. 나는 그냥 그래갖고 단순히 지금 디트 빠따에 발데즈까지 못 믿을 시기라면은 볼티모어 보는 게 낫겠다. 볼티모어가 빠따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이고 디트로이트가 너무 못 치더라고. 어제도 아마 맥고닉을 솔로홈런 하나 말고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그리고 역방향으로 좀 막아준다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발데즈가 좋은 날도 종종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때문에 언더 보는 거고요. 디트로이트 빠따가 너무 못 쳐가지고 뭐 언더나 볼티 쪽으로 보는 셈입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대 클리블랜드 휠러랑 세코니인데
자, 휠러가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완전히 좀 회복세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공도 많이 던지고 7이닝이나 먹었다. 특히나 저번 경기 때는 이 평균 구속이 거의 뭐 96마일이 찍혔습니다. 원래 휠러의 모습이죠. 그래갖고 스킨스한테 판정승도 거둔 건데 아주 뭐 상대를 이제 윽박지르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안정감 있게 요리를 해준다. 아직까지 저는 100%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지금 보이는 이런 뭐 성적과 함께 휠러는 저는 제대로 복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가 좀 별로라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창 좋았는데 저번에 스킨스 만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빠따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 경기도 스킨스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필라델피아 빠따가 조금 별로야. 특히나 슈아버도 쉬고 오니까 좀 별로인 것도 있고 하퍼 같은 애들의 상승세도 끊겼고 이래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조금 빠따가 애매하더라고요. 어제도 딱 그런 경기였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원정보다도 홈일 때가 홈런을 더 잘 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코니도 사실은 클리블랜드 로테이션에 가장 못 믿을 만한 놈인데 저번 경기 때 7.1이닝 2실점 그 전부터 지금 한 3경기 정도는 좀 상승세가 있기는 하거든요. 얘도 이제 에리누나 시절에는 뭐 아주 나쁘게 볼 만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클리블랜드에서는 좀 이제 푸대접을 받다가 슬금슬금 뭐 좋아지는 건지 어쨌든 휠러보다는 한참 B급이라고 봐야 되기는 하죠. 나는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를 보는 건데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 때문에 뭔가 마행보기가 애매해. 저는 그래가지고 언더도 보는 거거든요. 휠러는 충분히 제 몫을 하겠지만은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를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그전부터 꾸준하게 좋은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필라델피아 쪽이나 언더 이거는 필라델피아 마행까지 욕심을 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샘프 대 화싹입니다. 하우저랑 패디고 어제 이제 샘프의 맥도날드는 뭐 타자 1순까지 해버렸습니다. 화싹이 5안타에 5볼넷밖에 못 얻었는데 상대팀 이제 투수가 트롤링을 해가지고 막 히트바이 피치 안토나치가 한 이닝에 2번이나 맞고 막 그런 사건까지 있었었고요. 맥도날드가 엄청 찍힌 경기였는데 그렇다고 내가 믿고 있던 데이비스 마틴이 엄청나게 잘했냐?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오늘은 근데 하우저 대 패디 구도입니다. 어제보다는 선발상으로는 샘프 쪽으로 쏠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화싹을 보는 근거는 이거는 마틴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 화싹이 홈런을 잘 치지만 구장 자체가 홈런을 좀 많이 막아주는 구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나오는 하우저도 얘도 이제 좀 땅볼 유도가 높은 투수거든요. 근데 올해는 벌써 이제 피홈런이 8개예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한 4경기랑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만족스러운 시즌까지는 아닙니다. 그나마 최근에 회복세라는 거 정도고 뭐 패디는 그냥 그저 그렇죠. 오늘도 이제 브라이던 허슨이 오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뭐 우타자 상대로 강세가 있다고 하지만 무튼 오늘 뭐 패디는 사실 뭐 기대감이 크지는 않고 초반에 좀 좋았다가 요즘에 뭐 한 2-3경기랑 좋지 못한 게 있더라.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 선발투수 폼으로는 저는 하우저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얘가 작년에 딱 화싹에 있을 때는 되게 잘하다가 그 다음에 뭐 템파베이 가고 이러면서 엄청 무너졌었는데 뭐 저는 선발상으로는 지금은 하우저가 조금 더 낫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장에서는 화이트삭스의 강점이 홈런이 조금 더 흐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똑같고 샘프가 어제 뭐 아주 못 치지는 않길래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샘프승이나 뭐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은데 뭘 가든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결국엔 패디를 의심하는 게 제일 크니까 뭐 그 정도고 뭐를 가든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 다음은 켄자 대 시애틀입니다. 콜렉이랑 컵이고 이 경기를 8.5를 줬던데 저는 왜 8.5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콜렉이랑 컵이 둘 다 지금 100%는 아니긴 합니다. 저는 콜렉을 조금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저저번 경기 때 화상한테 개두들겨 맞은 경기가 있었었죠. 그때도 조금 잘하다가 5회부터 이제 좀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승기주자 실점도 있었고 그날 뭐 피오문도 2개나 맞고 말했었는데 그러더니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는 또 요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예 그냥 득점권에 출루를 안 시켰어요. 2루에다가. 그래가지고 일단 콜렉이 되게 잘했어 저번 경기 때. 원래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애틀이 빠따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콜렉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있습니다. 커비는 그동안 좀 좋았다가 한 대여섯 경기가량 꾸준히 좋았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뭐 제구도 흔들리고 이러는 거 싶더니 충분히 잘해왔는데 하필이면 직전 샌디에이고전 거기서 이제 조금 실점이 있었습니다. 피홈런도 2방이나 맞고 막 연속장타 나오고 오히려 다른 날보다 구속도 잘 나올 만큼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도 쳐맞았거든요. 그래갖고 커비가 약간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기는 해. 그래도 여지껏 뭐 켄자 많았을 때 4경기 동안 뭐 2.08로 상대를 잘해온 편이긴 했었습니다. 커비를 딱히 막 크게 흠집낼 건 없다고 봤었고 여전히 지금 양팀 다 빠따적으로는 매우 별로인 것 같다. 이거는 저는 켄자가 특히 더 그런 게 돋보여가지고 어제는 좀 카메론을 제가 좀 의심하면서 시애틀 좋게 보려고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카메론이 못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애틀이 현재 빠따로는 승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언더 자체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긴 합니다. 승패는 굳이 보자면 시애틀인데 근거는 뭐 많지는 않아요. 불펜으로 가면 시애틀이 조금 더 낫겠지. 그냥 그 정도고 이건 저는 선발상으로는 오히려 8.5 받았으면 언더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보스턴 대 미네소타 베이오랑 브래들리고요. 이게 베이오 앞에 아마 또 이제 모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그 요나비 모란이라는 애를 배우 앞에 배치를 시키면서 배우가 조금 안정감을 찾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더니 아마 저번 경기 때는 배우가 아마 오프너 없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애틀랜타한테 개 두드러 맞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5이닝 동안 7실점이나 했다. 많이 두드러 맞고 이랬었는데, 특히나 초반에 실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심리상으로는 오프너가 있을 때가 조금 더 좋은 건지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 현재 방어는 개판이지만은 원래 이 정도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놈은 아니긴 합니다. 보스턴에서는 꽤나 안정감 있는 모습들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이거보단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번 경기가 너무 또 이제 하필이면 애틀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느끼는데, 자, 상대인 타제브레들도 오늘 이제 복귀전이거든요. 저번에 이제 그동안 잘해오다가 올 시즌에 좀 스텝업을 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저번 경기 때 부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한 65구 정도 좀 이렇게 리앱을 한 다음에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 실전 투구는 얼마 안 했는데 65구까지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아마 길게는 못 뛸 거다. 잘 던져봤자 이제 한 6이닝 정도? 정말 잘 던져야지 그 정도일 것 같고, 상태가 조금 별로면은 저는 4, 5이닝이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배우도 조금 있으면 그렇지만 오늘 타지 브래들리도 100%는 아니다. 이런 게 껴있어서 좀 언더라든지 보스턴 승적 보고 있는데, 브래들리가 잘 던지면 언더 가능성이 생겨. 왜냐면 지금 보스턴도 빠따를 되게 못 쳐서 어제 경기도 충분히 괜찮다. 선발 구간에서 프릴립도 고장나고 페이튼 톨리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사실 선발에서는 우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불펜 구간에서 슬레이튼이 엄청나게 실점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거기서 갈린 거예요. 어제 이제 텍사스 경기랑 그리고 이 경기, 그 두 경기가 양 팀의 이런 불펜의 이런 좀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인데 전부 다 안 좋은 쪽이 이겼거든요. 뭐 소모더 같은 거 생각하면 오늘은 더 안 좋아질 요량도 있다. 오늘은 브래들리가 짧다면은 미네소타의 불펜이 좀 더 기용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은 좀 더 위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기선 쪽이나 뭐 언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맛있는 경기까지는 아니죠. 배우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직전 경기 때 한번 절었다 보니까 그래갖고 안정감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워낙에 보스턴이 못 치기도 하고. 그리고 애틀랜타 대 워싱턴, 그랜트 홈즈랑 어빈이고요. 야, 이것도 어제 경기 때 애틀랜타가 빠따를 너무 못 쳐버렸어. 미콜라스도 못 털었죠. 사실 미콜라스는 지금 피안타 하며 여러가지로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좀 핫바리급 선발인데 미콜라스를 못 괴롭혔습니다. 애틀랜타 빠따로. 그래갖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랜트 홈즈 대 어빈이다. 사실 어빈도 올 시즌 안 좋은 시즌이긴 해. 그래도 작년보다 피홈런은 덜 맞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그런 놈이에요. 오늘도 어빈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가 않다. 어제 나왔던 미콜라스랑 별반 뭐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홈즈도 애틀랜타 로테이션 중에서 좀 불안불안한 놈이죠. 근데 저번 경기 때는 그래도 한 6이닝 아주 뭐 깔끔하게 잘 맞긴 했었습니다. 위기도 많이 없었고, 원래 이 친구의 약점이었던 볼넷도 많이 안 줬었다. 이런 게 있어서 1인분을 작년에 했으니까 뭐 기대치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어쨌든 어제 엘더만큼 그런 정도의 안정감은 없고, 오늘도 어쨌든 좀 홈즈가 앞선다고 봐야겠지만은 어제보다도 선발 차이는 좁다고 느끼거든요. 결국엔 애틀랜타의 빠따가 문제였다는 건데, 어제도 연장 가서 많이 친 거라. 연장 가기 전에 이제 선발 구간에서 너무 점수가 안 나가지고 애틀랜타가 어려운 게임을 했지만은 저는 그래도 결국에는 애틀랜타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얘네들이 이제 맞대결상으로 5게임 중에 전부 다 8.5 기준의 오버였었거든요. 어제 경기 그 연장 오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어제는 9.5였지만은 어쨌든 오늘 8.5 기준으로는 여태까지 싹 다 오버였다.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저는 뭐 애틀랜타 쪽이나 오버 쪽으로 보고 싶어요. 어제 좀 당황스러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비는 좀 만만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얘가 엄청 애틀랜타한테 약하다? 그것도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대놓고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는 정도인 거고, 애틀랜타가 지금 6경기째 뭐 오바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네요. 8.5 기준으로는. 그 전까지는 워싱턴이 빠따가 계속 좋다가 지금 어느덧 OPS가 4등까지 올라온 팀이거든요. 좀 요즘에 오락가락하는 날이 많이 있어갖고 당황스럽네. 그래도 뭐 애틀랜타 쪽이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매츠, 마이어랑 페랄타인데요. 어제 이제 갑자기 유리 페레즈가 거의 뭐 주사위가 6이 떠버렸습니다. 좋은 활약을 했었고, 매츠 쪽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었죠. 요즘에 빠따가 너무 오락가락 하는데, 사실 마이어스는 그렇게 길게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후에 아마 좀 머나야 같은 애들이 뛸 거다. 근데 머나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근데 결국에는 양팀 다 빠따가 되게 저조했어. 특히 지금 매치가 좀 살아나는가 싶더니 요즘에 또 못 치고 있어요. 마이애미와 그 워싱턴과 시리즈 때부터 조금 하락세가 보이더니만 저번 경기도 너무 못 치더라고. 이제 또 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슬라이더나 스위퍼 이런 계열들의 공들을 되게 많이 던지거든요. 내가 찾아봤더니 뉴욕 매치는 슬라이더라는 구종에 대해서 가장 대처가 안 되는 팀이다.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24.5로 가장 좋지가 못하더라. 스위퍼도 비슷한 계열이니까 오늘 좀 마이어가 그리고 나쁘지도 않아요. 저번 경기 때는 거의 뭐 득점권에 아예 주자도 안 내보내고 그런 게임도 한지라서 올 시즌에 마이애미 선발들 중에서 가장 좀 성장한 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어 일단 좋게 보고, 페랄타도 저번 경기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그동안 이제 6이닝 정도는 그냥 거뜬히 먹어줬었는데 양키 만나니까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아무래도 양키 빠따가 무서우니까 좀 피해가는 피칭을 했는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5이닝 3실점. 그렇다고 뭐 크게 고장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제 회복세? 뭔가 좀 기대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괜찮게 해주고는 있다. 이렇게는 볼만한 놈들이어서 저는 뭐 언더라든지 마이애미의 승방향? 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내치다 보니까 마이애미가 정배를 받았는데 솔직히 지금 마이애미가 막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큰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 엄청 오버가 많다가 어제 경기는 진짜 답도 없는 언더였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 언더 오버는 솔직히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고 선발 막구상으로는 언더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다음은 미러키 대 다저스입니다. 로버트 게서랑 사사키고 어제도 이번에 미러키가 시리즈 내내 로건 핸더슨, 게서, 그 다음에 스프로 이런 식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되게 구린 상태로 다저스를 맞이를 하거든요. 근데 로건 핸더슨은 그 전까지 보여준 것도 있었고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게서는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유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한 2년 전인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미러키에서 꽤나 밀어주는 유망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일단 얘도 부상당했었고 올 시즌 올라와서는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저번 경기 때 4이닝 정도 던지니까 구속도 원래 안 나온 놈인데 더 안 나오기도 하고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켰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일단 게서는 다저스를 상대하기는 조금 모자라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사사키는 요즘에 좀 좋아졌습니다. 직전 경기 때 7이닝을 아주 뭐 삼진 8개나 잡으면서 다저스 온 다음에 가장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사키가 조금 바뀐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사키는 원래 일본 이제 투수들처럼 이런 포크볼을 굉장히 많이 구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4월달 초반 이후로는 좀 이제 메이저리그에 맞게 스플리터 그립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위쪽에 보면 막 영어로 나와 있지만은 포크볼 그립일 때 이때 뭐 구속이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어쨌든 뭐 세부 공 내용 같은 부분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전까지 사사키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스플리터 그립으로 바꾸고서는 구속도 오르고 그 회전율 같은 것들도 거의 뭐 2배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지금 포크볼과 스플리터 사이에서 변화가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성적 자체는 지금 최근에 괜찮게 찍고 있거든요. 저도 얘를 못 믿어가지고 그동안 사사키가 나온 날에 막 반대 까고 말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경기들이 위기는 많았다고 하지만은 막 5이닝이나 6이닝 정도를 얼추 막아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상으로는 뭐 이런 좀 수비의 도움이나 상대가 너무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넓게 봤을 때도 회복세한 말이 되기는 하거든요. 난 그래서 어제도 봤던 것처럼 미러키는 어쨌든 위닝 멘탈리티가 상당하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도 역배를 봤던 건데 근데 오늘은 게서 믿고는 나는 못 보겠어. 그리고 저는 어제 나왔던 로블레스키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은 이게 세부 내용상으로 가면은 삼진 능력도 없고 좀 후달리는 부분들이 있더라. 여태까지 운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블레스키가 슬슬 망가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사사키는 어쨌든 얘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셈이어서 솔직히 이 경기는 배팅하기 되게 별로예요. 왜냐면은 미러키 빠따는 아주 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 진짜 위닝 멘탈리티가 상당히 보이는데 다저스가 되게 못 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저스한테 근데 하나 좀 보너스가 되는 게 있다면은 카일 터커가 매우 실망스럽지만 얘가 보면요 좌완 투수 상대로는 5월 4일부터 해가지고 타율이나 뭐 OPS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터커는 지금 생각보다 너무 못하고 있지만 원래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뭐 다른 애들도 그래도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는 면모도 조금 봐가지고 어제 경기는 좀 다저스가 밀릴만한 구도가 좀 있다고 본다면은 오늘은 저는 베이스상으로는 좀 다저스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사사키를 여전히 못 믿겠다면 그리고 게서 역시 저는 좀 기대감이 떨어진다고 봐가지고 8.5 기준에 오바도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할게요. 다음은 샌디에고 대 어슬레티스입니다. 자, 지올리토. 이 친구는, 저번 경기 때 보니까 얘가 구속이 엄청 떨어졌더라고. 원래부터 이제 구속이 그래도 한 94, 5마일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연차가 가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에도 93말 정도는 나왔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보우턴에서 버려지고 팀을 못 찾다가 좀 뒤늦게 샌디에고에 합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속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90.3할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딱히 뭐 구속이나 이게 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스핀율도 안 나오고 있고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슬라이더 대신에 체인지업을 중용을 한다든지 포심의 구사 빈도를 늘렸다. 뭐 당연히 딱 한 경기 한 거니까 앞으로 좀 바뀔 염려가 있겠지만은 뭐 엄청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번 경기 때는 지올리토가 그래도 1인분을 했습니다. 시애틀 상대로. 시애틀이 너무 못 쳐서. 그때 이제 5이닝 3실점 정도 볼넷 3개 주고 이랬었는데 막판에 이제 6회 때 3개 연속으로 볼넷을 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말루를 채웠던 건데 글쎄 나는 정상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샌디에고 구장이 투수한테 좀 친화적이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일단 지올리토의 상태 좀 의심스럽다. 그런 거고요. JT 긴도 요즘에 되게 잘합니다. 직전 경기는 8이닝 2실점. 엄청 잘했죠. 8회까지 노히트를 하다가 9회 때 안타 맞고 홈런 맞고 그래갖고 깨졌었는데 어제도 요즘 활약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전 경기부터 6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 나도 얘가 왜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막 좀 제가 좀 찾아보고 막 했는데
엄청 뭐 나아질 만한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 그전보다는 구속이 많이 올랐었다. 이런 근거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한 3경기가량은 매우 튼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좀 JT 기는 믿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루리토는 좀 잠재적인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대놓고 보이기도 하고, 어제도 보면 결국에는 불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샌디에고는 원래부터 불펜을 뭐 알아주는 팀인데, 심지어 메이스 밀러가 안 나왔는데도 그 정도였었고, 어슬레티스는 이제 초반에 이제 마무리로 나왔던 퍼킨스가 그냥 불을 저질렀잖아요. 아마 오늘은 못 나오겠지만 어슬레티스 불펜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샌디에 비해서는. 이거는 어슬이 좀 선발 구간에서 많은 차이를 벌려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어슬레티스 빠따도 커츠 말고는 별로 뭐 사람이 없어요. 랭걸리어스도 나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커츠만 제일 잘해. 독보적이야 아주. 근데 그거에 반해서는 다른 애들이 좀 못 받쳐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어슬의 역배를 보기는 보는데 이 빠따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선발상으로는 뭐 JT긴 좋지만 얘도 근데 뭐 언제 털려도 안 이상할 거고, 지루리터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대비 지난번 경기 못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게 있길래 저는 어슬의 역배를 보지만 그렇게 맛은 없는 그런 느낌 같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천사 대 텍사스입니다. 우린이랑 이볼드인데, 자, 어제는 이제 지로드랑 디그롬이었잖아요. 이거는 겉보기에도 디그롬 쪽이 좋아 보인다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지로드는 1인분 했고 디그롬은 그냥 개쳐 맞았거든요. 디그롬이 88년생입니다. 에이징 커브가 올 수도 있는데, 이볼디 요즘에는 구속도 조금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상태들이 좋아지고 있죠. 원래 양키스한테 강하던 건 있었지만 이후에도 휴스턴을 또 7이닝 무실점으로 잡아먹고, 근데 이게 천사가 이볼디는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게 보이는데, 그리고 천사한테도 강했습니다. 최근에 6경기 정도는 0.90으로 매우 좋았다고 하기는 해요. 이닝도 잘 먹고. 근데 지금 천사가 사실 그전까지는 빠따가 엄청 별로였어. 어제도 2구도였잖아요. 우한 상대로 홈경기. 이 경우에는 되게 못 친다, 리그 꼴찌 수준이다 이랬었는데, 이랬는데도 그냥 디그롬을 요리를 했었고, 텍사스가 쫓아오는데 이후에 또 벌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그 보스턴 대 미네소타전처럼 이 경기도 양팀의 불펜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차이를 뒤집었던 그런 경기다. 그리고 지금 우레냐도 이 친구도 신인인데 제구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 맞아. 피안타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갖고 뭐 원래부터 좀 땅볼 투수다 보니까 피홈런에 대한 염려도 많이 없고, 텍사스도 지금 빠따가 상당히 별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잘하고 있는 선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나는 사실 오늘 뭐 텍사스 쪽이나 언더를 보고 싶었는데, 천사의 빠따가 좀 살아나는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동안 홈런을 되게 못 치고 있어서, 특히나 홈 경기일 때는 제가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홈에서 한 3경기 정도? 3경기 동안 8개 치고 있거든요. 어제만 4개 쳤고. 이런 거 보니까 천사 빠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볼디도 회복 세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니건 결국에 텍사스나 언더로 봤던 거는 이볼디의 역량, 이볼디가 여기 오른쪽 아래 봤던 뭐 이런 것들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천사 빠따 애들한테도 205 정도로 피안타율이 매우 좋았으며 장타율 같은 것들도 통계가 굉장히 잘 된다. 이볼디는 지금 보니까 저번 경기 때도 패스트볼 대신에 스플리터나 뭐 커브 이런 변화구들을 상당히 많이 깠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볼보다는 다른 이런 구종도 본인이 잘 던지는 스플리터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볼디를 좀 좋게 보면서 텍사스 승리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텍사스의 승리 방향보다 그냥 언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레냐도 퀄리티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인데 갤런이랑 로렌젠입니다. 어제 경기도 소로카가 이제 좀 나름대로 잘했어요. 근데 스가노를 애리조나 애들이 못 괴롭혔어. 그래가지고 경기를 또 이제 역전당했었는데, 근데 지금 사실 갤런이 소로카보다 낫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로렌젠은 독보적인 메이저리그 피안타 1등이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현대 피안타 순위 1등이 로렌젠인데 얘가 76개네요. 이닝이 48.2이닝밖에 안 되거든요. 50이닝도 못 먹었는데 2등, 3등인 알칸타라랑 산체스는 거의 뭐 70이닝이 넘거나 거기 뭐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은 이닝을 견뎠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맞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면 이제 마이크 버로스, 싱어 이런 애들 다 이제 하위권 선발들이잖아요. 이 대열의 로렌젠이 그냥 독보적으로 많은 피안타를 맞고 있다. 제구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순전히 피안타 허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WHIP가 1.91에 달하거든요. 근데 경기는 또 꼬박꼬박 뛰고 피안타율이 353입니다. 353.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리조나 같은 팀, 솔직히 요즘 빠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냥 로렌젠이 많이 쳐맞고 출루를 많이 시킨다면은 거기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애리조나가 좀 빠따 폼이 살아날 듯 말 듯 하다가 요즘에 좀 살짝 또 꺾였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갤런도 못 믿겠고, 그래도 그냥 로렌젠을 좀 두들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거 하나만 보고 뭐 애리조나 쪽이나 뭐 오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갤런이 콜로라도 애들한테는 뭐 상대전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쁜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런 것들 근거 삼아서 애리조나 쪽이나 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로렌젠을 좀 만만하게 보고 가는 셈인 거죠.
자, NBA 플레이오프 클리블랜드 대 뉴욕입니다. 저번 경기 때는 양 팀이 이게 저는 그때 언더를 보긴 했는데 사실 언더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페이스가 89로 느린 편이었어. 둘 다 좀 지공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한다. 근데 자유투가 얘네들이 너무 못 넣어가지고 저는 언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게 클리블랜드가 그날 뭐 이제 해설에도 언급했다시피 메릴도 되게 못 넣었었고 슈로더도 많이 놓치고 이런 경기가 있었고, 뉴욕은 로빈슨을 썼을 때 상대방이 로빈슨한테는 파울을 하면 됩니다. 로빈슨이 자유투를 엄청 못 넣었어요. 그래갖고 양 팀이 합해서 46개 중에 30개 넣었단 말이죠. 이거는 엄청 못 넣은 겁니다. 6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야투가 매우 별로인 것도 있었고, 3점을 넣어줘야 할 애들이 매우 못했다. 박스 스코어 상으로 이제 클리블랜드의 이제 그 벤치 라인들, 스트러스가 6개 중에 1개, 메릴이 8개 중에 1개, 3점 슈터들이 엄청 못했습니다. 슈로도 5개 중에 2개, 타이슨 뭐 4개 중에 1개, 여기다 뭐 이외의 선수 이렇게. 그래서 이날 클리블랜드의 벤치가 26개의 슛 중에 6개밖에 못 꼽았거든요. 19점밖에 못 넣었어. 이래가지고 클리블랜드 벤치가 너무 못했다. 뭐 뉴욕 닉스는 벤치를 많이 쓰는 팀이 아니죠. 얘네들도 뭐 로빈슨은 조금 했지만은 자유투를 하나도 못 넣었고, 맥브라이드도 좀 안 좋았다든지. 대신에 근데 맥브라이드가 안 좋으면은 얘네들은 알바라도, 샤멧, 클락스 이런 애들 쓰면 됩니다. 수비를 조금 원하면은 샤멧이 아마 포스트 초이스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번 경우 때는 클리블랜드의 벤치가 너무 못했거든요. 그 외에도 뭐 하든이나 미첼도 아주 뭐 영향력이 크게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날보다 하든이 좀 이제 턴오버를 많이 적었었는데 그렇다고 즉각적인 효율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뉴욕 쪽에서는 아누노비가 어쨌든 그래도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진 게 보였었고, 그리고 이날 하트가 너무 잘했습니다. 3점도 잘 꼽고 하면서 그냥 수훈갑이 하트였었어요. 다른 날보다 이제 브런슨이 막혔지만 브런슨은 본인이 막힐 때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가 가능한 선수다. 이날 가장 많이 보였던 거는 일단 브런슨한테 더블팀이 오는데 그러면은 얘가 엔트리 패스를 안쪽으로 찔러가지고 딱 이제 그 페인트 존 가까운 부근에서 거기서 그냥 클리블랜드 인사이드로 요리를 잘 하더라고요. 어려운 샷들도 뉴욕이 꽤나 잘 넣었어가지고, 그냥 브런슨은 본인이 더블팀을 당하고 이럴 때도 하든처럼 이런 그 턴오버를 저지른다던가 이런 거보다 다른 방식으로 대처가 잘 되더라. 그런 것들 보면서 확실히 뉴욕 닉스가 클리브보다는 체급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 시리즈를 보면서 이거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야투가 정상인 날이 한 번 올 거거든요. 여지껏 막 3점도 되게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뉴욕 닉스가 뭐 수비가 괜찮게 되는 건 맞아. 뭐 하트, 미칼, 아누노비 이런 윙자원들이 너무 잘하니까. 클리블랜드는 윙이 약한 팀인데 뉴욕은 윙이 굉장히 강한 팀이죠. 여기다가 브런슨 같은 에이스도 있고 타운스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얘네들 투빅 상대로도 상성이 좋다. 그래서 이게 지형도 자체는 뉴욕이 많이 앞서는 경기 같은데, 클리블랜드가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야투를 너무 못 넣어가지고 진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한 번쯤은 클리블랜드가 야투가 정상일만도 하다. 과연 그게 오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홈에서는 한 경기 정도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난 그냥 이건 무지성으로 클리블랜드 원정일 때는 뉴욕을 좀 안 가볼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냥 오바만 이렇게 노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페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느리다, 이런 거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야투가 조금만 이제 좀 정상적으로 나오고, 아니면 혹은 조금 좋은 수준이거나, 전번보다 자유투만 조금 잘 넣어서도 오바에 가까울만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